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사회자님이라고 오셔서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계신 여러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개받은 이성남입니다. 네, 많은 강연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 곳에 좀 서고 있습니다. 좀 이 자리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러나 뭐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목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무거나 하라고 해가지고요. 전에 썼던 거 가져왔는데 자립 준비 청년을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제목이긴 한데 방향이 좀 틀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먼저 첫 서두를 좀 던지고 잡니다. 일부러 여기 와서 오늘 이제 좀 잘하려고 방금 좀 적었는데 오아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아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요 앞에 자료를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자료는 뭐 전체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다가 넘겨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은 아이들이 어떤 그 마음으로 또 정체성을 가져나가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멘토로서 또 시설에서 원장님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앞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다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 어떤 분이냐면 세 자녀가 있는데 다 세 자녀를 하버드에 보내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증집 비슷한 그런 책을 쓰셨길래 제가 또 도움을 받고자 그 책을 읽었죠. 읽었는데 그 가운데 중에 또 두 자녀를 정말 잘 키워서 한 분은 이제 미국 백악관에도 계셨고 한 분은 또 이렇게 좋은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계신데 다른 분은 유추하지 마시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실존이긴 한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배우자로 신부감으로 적어 나왔습니다. 그 책에. 좀 죄송하지만 제가 까는 겁니다. 왜냐하면 깐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정말 만나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궁금하시죠? 핵심이 첫 번째 세 가지 있었는데 신부감의 첫째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1번, 2번 생각이 안 나는데 3번만 기억이 납니다. 1번은 어떤 거, 2번도 괜찮아요. 뭐 경제적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3번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3번이 뭐냐면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가씨가 되겠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험담을 한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 책을 적을 수 있고 적었겠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그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 누가 결혼을 해줄 것인가? 저는 지금 흥분 안 해야 되는데 저 뒤에 있는 조인한 우리 브라더를 좀 닮아가는 것 같은데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번만 생각을 하고 저의 강연을 한 번만 더 들었더라면 그 책에 그렇게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을 수도 있고요. 알지만 원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관과 또 어떤 자녀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1년 전에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 아주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100명이 되었고요. 오늘 이곳에 다 이제 하시면 다 1,100명이 되면 제 목소리가 더 영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한 유튜버가 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대표님 이런 장황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교사가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있느냐 그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인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죄송한데 제가 이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인지 대략 모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신랑감 중에 가장 1순위가 보육원에서 퇴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태수자인데. 네, 웃으시는 분만 태수자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결혼을 하고 세 자녀가 있는데 와이프를 보니까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좋아해요. 내가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지난주에 제가 임원을 영유관을 갔는데 싸우고 갔어요. 당신은 왜 밖에 돌아다니고 왜 또 임원을 왜 가느냐? 최상규 장로님 오시는데 가야지 내가 가서 애들이 한 명이라도 더 보내주기 위해서 임원을 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 집이잖아.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게 당신 집이지 그 내 집은 아니잖아. 왜 일하러 가 자꾸. 그리고 우리 또 후배 중에 한 명이 또 정신병원에 한 명 있는 친구 있어서 그것도 가야 된다 했더니 한 6개월 만에 가야 되는데 짜장면을 8년 만에 먹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그날. 그것도 가야 되고 일만회도 가야 되고 일하러 가지 말라고. 그건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집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상당히 제가 밖에 활동을 하고 또 책을 쓰는데 좋은 도전과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싸우고 갔어요. 일주일 동안 지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어제 화해하고 다시 오늘 또 올라오게 됐는데 그렇듯 와이프는 좋아하긴 하는데 그 이제 유튜버 붙기를 제가 대답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또 우리에게 대한 또 편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 누구를 만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당사자들끼리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얼무부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저 브라스 스키퍼 김성민 대표님이 어디 가면 강연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강연을 하냐면 보육원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왜 대단하느냐? 여러분 중에 만약 어릴 때 보육원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은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 예. 예 그럼 저 나가셔가지고. 집에서 학대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 그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다양한 가정 또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또 분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분리시켜놓고 그게 끝이죠. 예, 다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정부의 좀 정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그 김성민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곳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너무나 대단한 친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지금 이제 선언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같이 있다는 표현보다도 아이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너무 힘써주시는 건 좋지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더 큰 그 아이들의 우리가 안전망이랄까 방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제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책 소개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은 다 있는데요. 2, 3년 전 2017년에 어떤 특수학교를 서울 근방에 만들기 위해서 여러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결국 2020년에 계기가 되고 지금 서진 학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 좋은 학교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내응대와 사회적인 차별 그런 것들을 인해서 그 아이들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멘토들을 모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책 내용 중에 그런 제가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아동복지나 이런 보호아동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아 철학 제가 쓴 말입니다. 못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고아라 그러면 사실 되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책 내용 중에 행복한 고아입니다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고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내가 행복을 하다는데 그리고 내가 고아라는 말을 쓴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아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고아를 통해서 누구나 다 고아가 될 수 있고 원장님 저도 좀 설렜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나 고아가 될 수 있는데 고아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표현보다도 가장 불쌍하다, 외로움을 겪는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고아라는 그냥 아주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고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실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사실 나쁜 인간이고 좀 도덕성도 안 좋긴 한데 이 구두를 한 달 전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구두 닦는다 그러죠. 왜 닦았냐면 제가 출장을 울산에 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께서 시장에서 밤 10시경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되게 마음이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정말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설에서 성장한 친구들은 더더욱 그 감정들을 더 연민의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5천인가 그랬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5천을 좀 더 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제가 5천을 드리기 위해서 울산에서 몇 년을 이렇게 오랫동안 20-30년을 구두를 닦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본인밖에 현재 지금 어떤 그 구두 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옆에 주변에 청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자리를 영역을 이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어렵게 성장한 그런 마음속에 성장한 것이 다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닌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그런 어떤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유독 우리는 그것을 그냥 체념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현 대표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네, 누구나 시설 출신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좀 암담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전부 축복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 이상의 힘들겠지만 정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포기를 하실 겁니다. 언젠가 포기를 할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반성이라기보다도 한번 생각을 끼워보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만 나가도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있습니다. 요즘 자립주미 청년 우리 장로님이나 방송에도 나갔지만 아이들에 대한 상당한 관심은 상당합니다. 관심들이 그런 배려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제가 강의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말인데 그 배려가 어떻게 보면 소외로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아이들한테 더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하나 더 도와주고 너를 이해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려는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그 이상의 이 아이들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말이 좀 어렵습니까? 네. 오늘 처음 하는 말이라서 좀 정리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예. 15분 동안 더 얘기하면서 제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배려가 소외가 되면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호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을 좀 배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보호활동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바꾸는데 힘써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가 뭐냐면 2주 전에 영천 초등학교에 제가 강의를 한번 갔습니다. 어떤 강연이냐 하면 교원 상담 역량 강화 연수 강사로 제가 가게 되었죠. 전 최초로 갔습니다. 학교 현장.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학교 다닐 때 뭐가 힘들었느냐.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얘기하지만 부모님 없는 사람 손 들으라고 손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차별적인 대우는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시설 관계자분들이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안 했을 뿐이죠. 말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최근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사진 가져오세요. 그리고 유치원일 때 보면 어릴 때 사진 가져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 차별을 당하면 안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차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소개 아까 들으셨지만 이제 교사를 20년 하고 지금 장학사로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일은 사실은 체육과 청소년, 표창이나 장학 이런 부분들 독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꼭 나가야 된다. 영천 초등학교에 우리 보육시설 아이들 27명 초등학생이 있으니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학교가 100년이 됐으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
장애인 인식 교육이나 다문화 이해 교육처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생각의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같은 자리에 계신 우리 최정민 집사님 우리 교사시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좀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끼리 선생님들이.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통신문을 주고 보호자에게 사인 받아오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빠에게 사인 받아오세요, 엄마에게 사인 받아오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보호자 아니면 양육자에게 사인 받아오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3년 전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대학교의 인문학 교수님께서 우리 교사들 전문직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현재. 예.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서로는 이곳으로 넘어가도록 아직 15분 남았죠? 예. PPT를 자연스럽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음입니다. 네. 이러한 생활을 다들 잘 아시니까 예. 생각 열기인데 또 생각이 열려야 되네요. 제가 자주 보는 이제 모시도무로 보살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이렇게 뽑는 이거는 보지 않고 한 10분만 보고 넘어갑니다. 9살에 보육을 아이를 보냈는데 거기 한번 보내봐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데려가려고 했더니 보육에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14살 때 무단이탈을 하게 되고 좀 힘들지만 이제 인생이 좀 많이 힘들진 그런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대족이라고 MBN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생각을 많이 열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 무슨 프로인가요? 예능 안 보세요? 제 취미가 테레비 보기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피는 목소리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텔레비 잘 안 보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은 자막에 보면 이게 바로 국가대표 DNA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예. 상당히 제가 이제 체육 전공이니까 그래도 운동선수 나와서 상당히 재미있게 보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또 저런 부분들이 불편하겠다. 예. 저는 불편합니다. 불편해도 그래도 봐야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 그러나 이런 것들이 DNA 얘기 나오는 것들, 이 부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슬픔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제가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부모님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키가 큰데 누구의 유전자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생과 저와는 좀 정반대이긴 한데 아빠가 뭐 좀 죄송하지만 개망난이든지 아니면 엄마가 기차반이든지 둘 중에 한 분은 됐든 같긴 해요. 잘 모르겠지만 유추하는 것도 사실 좀 재밌긴 하고요. 다음입니다. 예, 이 최근에 나온 제가 그래서 좀 더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서 여러 방송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미연 오리 새끼부터 해서 죄송해요. 미연 우리 새끼네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DNA 싱어라고 어떤 그 가족 중에 노래 잘 부르는 분 데리고 나오는 거. 또 그리고 아빠를 부탁해 이런 것도 있죠. 예, 또 라떼 부모라는 이런 것도 있고 반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재미로 보고 또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잘못됐다고 보면 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저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예, 다음에 보육원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떨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참 이분법적으로도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나 잘 듣고 계셔가지고 이것 좀 더 한번 볼게요. 시설 보호와 등을 설명하게 하는 말인데 사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협회와 고아건인연대와 그리고 어떠한 교수님과 함께 보호 아동 이해 교육을 한번 하고자 제 자료를 만든 그 자료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이들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좀 더 아이들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기 위한 그런 이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긴 합니다. 아이들이 불쌍하고 의지가 약하다, 근본이 없다, 무책임하다, 그리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너는 너 혼자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어떤 과도한 걱정들이 아이들을 슬프게 한다고 볼 수 있고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왜냐하면 제가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 아버지한테 불려가가지고 엎드려 뻗치를 한 시간 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서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착하게만 살아야 되겠구나. 물론 뭐 착하게만 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정인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저희 키우신 분이 계시니까 착하게 산 건 아니지만 착하게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들이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어른이 돼서야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미소 짓게 하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다른 말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혹시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찍으시네요. 감동입니다. 저도 찍어주세요, 여러분. 언제 또 저를 보겠습니까? 너답게 살아라. 성장 배경은 다양하다. 다름은 나쁘거나 틀릴 것이 아니다. 와, 이 말 들으면 애들 눈물이 펑펑 흘릴 것 같은데요. 원장님들 자주 얘기해 주시고, 너 잘못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래 지금 잘하고 있다. 괜찮다. 꿈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 사정이 있었죠. 있었지. 네가 느끼는 친구에 대한 감정은 모두 공감한다. 거짓말이라도 공감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요. 이것은 제가 이제 학문적이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떠한 그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오늘 이곳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책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 뒤에 책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불안감이 있었고 대인관계의 부족이 있고 꿈결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잠시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수업 속에서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 자립의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결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어릴 때 몰랐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모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이사를 하면 어떤 집에서 평수를 어떻게 늘리고 어떤 차를 타고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가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곳에 머물다 보니까 그러한 가정에 대한 생각들, 그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제 분단 선물교회에서 가정 체험도 시켜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아이들한테는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멘토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인사드립니다. 김천에서도 오시고 이제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알아야지만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케어하는 걸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이제 재상규 장로님께서 열심히 너무나 전문가로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권리라든지 이 아이들의 자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심리적인 도움을 이제 주는 것,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것들. 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립의 주체로서 또 국가에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입니다. 이제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음악도 잔잔하게 좀 깔아주시거든요. 교회여서 제가 다른 참 이 주제를 가져온 건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의 간증을 봤습니다. 간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그냥 나눌 이야기들을 한 3번 갔는데 진로 특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애들 특강 한번 하고 마지막에 또 오고 싶으면 또 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옛날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녔거든요. 첫 대학을 신학대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로 있던 친구가 제가 이제 발령난 영천에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갔는데 마침 그 학생의 한 10명, 15명 되는 친구들이 한 보육원에서만 그 교회에 나오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혼내기만 했대요. 예배 시간에 자고 이러니까. 그래서 와서 애들 좀 가끔 혼 좀 내주고 그래 좀 좋은 얘기도 해달라 해서 3번째 가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나의 나된 것은 글씨가 좀 틀렸네요. 주의 은혜다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하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자녀 그런 찬양이죠. 그 찬양 해가지고 간증 비슷하게 한번 느껴봤는데요. 성경에서 이 고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간단하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 사실 뭐 제가 신앙이 뭐 지금도 아주 좋다기보다는 학생 때 정말 열심히 하긴 했어요. 찬양을 많이 하고 불러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 시설의 어머니 원장님이 계시지만 아바 아버지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분들은 이분들인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좋은 후원자님 만나고 또 저를 길러주셨던 어머니, 그다음에 제가 결혼할 때 시설 원장님도 옆에 계시고요. 또 무엇보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상 학원 다닐 때 도와주셨던 그분들 때문에 제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해가지고 이제 주산 자격증 하나 하고 임문장 이제 실장 임문장인데 아마 저희 시설에서는 제가 유일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네. 도련변입니다. 제가 도련변이 왜 제가 같은 밥을 먹고 그랬는데 왜 제가 실장을 했는지 그냥 이렇게 서러움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당당했어요. 그냥 시설에 있는 자체가 부끄럽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저를 잘 키워주셨던 담임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찬양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1시간짜리 간증이니까 넘어가고요. 예. 고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담대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5절이네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인 것 같아요. 고아를 무시하면 그 자녀를 고아가 되게 한다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무시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 큰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해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제 중심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우시는 분입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고아를 위해서 시간관계상 이제 큰 것만 읽어볼게요. 신원을 해야 되고 압제하지 말아야 되고 해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내버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참 오셨으면 좋았겠지만 너무나 그래도 정말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항상 우리 재상 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에 25,000개여 개에서 한 명씩만 아이들을 보살피면 이 문제가 끝난다고 하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성경적인 말씀 여기가 드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고 또 질문은 없겠지만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자리에 오늘 저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주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다양하게 또 협력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 기관 대표님들 모이셨는데 조금 더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멀리서 그냥 간접적으로 본다거나 별개의 우리의 삶과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그 아이들 더 공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철학적인 접근이나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세상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런 심각한 말씀을 드리는데 배려가 소외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좀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자칫 변질된다거나 변질된다는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을 위한다는 이런 일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은 계속 여전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친구이고 나와는 별개의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은 우리는 도와주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 아이들을 또 다른 소외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정리가 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배려와 소외 오늘 주제는 그 부분이고 아이들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전체적으로 제가 짧기 때문에 오늘 제 말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좀 벗고